올케 언니, 오늘 상견례 비용이랑 명품 예물값 전부 결제해요. 사모님 체면 구기지 말고. 최고급 식당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신우이가 제 무릎 위에 청구서를 툭 던졌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높은 벼슬아치 혼주라도 된 듯 며느리를 죄인 다루듯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선 신랑 측 가족의 얼굴을 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내던져진 위조 서류와 방안을 뒤흔든 서슬퍼런 파혼 선언, 순진한 친정 식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던 얌체 시누이에게 닥친 처절한 인과응보. 사연 시작합니다. 주말 오후 시댁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는 숨막히는 하루가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찻상을 물리고 남은 과일을 깎아 쟁반에 담아내오자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던 미영이 벼랑간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38살이 되도록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지키지 못하고 부모 품에 얹혀 살던 시누이가 대뜸 입술을 삐죽이며 입을 열었죠. 미영이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쑤셔 넣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나 이번 가을에 결혼하니까 아파트 전세금이랑 식장 비용으로 1억 원만 당장 내놔요. 큰오빠랑 언니가 그 정도는 떡하니 해줘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쟁반을 들고 있던 제 손이 그대로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시누이가 올케에게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밥 한 끼 사달라는 말투로 요구한단 말입니까? 기가 차서 헛숨을 들이켜는 저를 향해 안방 문턱에 기대 앉아 있던 순자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자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미영이 말 똑똑히 들어라. 38 먹은 시누이가 겨우 짝을 찾아간다는데 오빠랑 올케가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대주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맡겨둔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눈을 동그랗게 떠? 마치 은행에 꼬박꼬박 맡겨둔 정기적금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처럼 뻔뻔스러운 기세였습니다. 순자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거실벽을 찌렁찌렁하게 울렸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당혹감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꿈틀거렸죠. 평생을 시댁의 온갖 구박과 살림 미천을 메우느라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만 해온 제 지난 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제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탁자 위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고급 예식장 예약금과 명품 가방, 신혼집 가전제품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미영이 다리를 꼬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들 다 하는 수준으로 적은 거예요. 조카 녀석들 학원비 대줄 돈은 넘쳐나면서 하나뿐인 고모 시집 미천 대줄 돈은 없다고 발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어처구니 없는 억지 논리에 기가 막혀 옆을 돌아보았지만 남편 대호는 바지춤만 쥐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그저 제 눈치만 살피는 남편의 나약한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호가 식은땀을 닦아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일단 미영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좋게 좋게 의논해보자.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편의 태도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쟁반 위에 탁 내려놓으며 똑 부러지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저희 집엔 아가씨 전세금에 보탤 1억 원은커녕 10만 원도 없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
본인들 힘으로 알아서 식 올리세요. 단칼에 거절하는 제 단호한 대답에 순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순자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시어미 말이 말 같지도 않더냐.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감히 그따위로 말대꾸를 해? 순자의 억지스러운 호통 속에서도 저는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2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생활비를 벌어본 적 없는 미영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이 힘들다 싶으면 하루 만에 때려치우고 들어와 안방에 틀어박혀 텔레비전 리모컨만 굴려대던 얌체였지요. 부모의 노후연금 통장을 갉아먹는 것도 모자라 우리 부부가 매달 보내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까지 곶감 빼먹듯 가로채 쓰던 시누이였습니다. 순자는 늦둥이 딸이라는 핑계로 그 게으름과 낭비벽을 무조건 감싸며 모든 경제적 부담을 큰아들인 대호에게 떠넘겨왔습니다. 철마다 백화점에서 긁어대는 미영의 카드값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대호는 제게 무릎을 꿇으며 이번 한 번만 메워달라고 사정하곤 했었지요. 아이들 학원비조차 아끼며 피눈물로 지켜온 우리 가정의 통장을 또다시 시누이의 허영심을 채우는 재물로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티자 미영은 약이 바짝 오른 표정으로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미영이 손톱으로 탁자를 긁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올케 언니, 지금 나 무시해요? 오빠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우리 집안 다 먹고 살았는데 언니가 무슨 권리로 가로막아요? 당장 통장 내놓으라고요. 자신이 24시간 내내 집안을 지키며 부모를 모셨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1억 원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손으로 밥 한 끼 차려 올린 적 없는 시누이가 효녀 행세를 하며 돈을 내놓으라니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역정에 가세하여 제 부모의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삿대질을 하며 거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식 새끼 잘 키웠다고 유세 떨더니 아주 시댁을 발아래로 보는구나. 내가 오늘 그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이 집 아들하고 너 당장 갈라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 이혼이라는 협박 카드를 꺼내들며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 드는 시어머니의 낡아빠진 수법에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 숱한 시집살이와 모욕을 견뎌왔던 것은 오직 내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쓰고 남의 피땀을 피라미처럼 뜯어먹으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조잡한 혼수 목록 종이를 집어들어 두 쪽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에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하게 굳어졌지요. 미영은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을 부릅뜨며 숨을 헐떡였고 대호는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염치로 저런 종이를 내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10원 한 장도 보태줄 생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시누이 혼수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제 섯을 펄어 너조의 순자는 목덜미를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미영은 발을 구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미영이 찢어진 종이를 주워들며 표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좋아요. 어디 끝까지 버텨봐요. 내가 오빠 바짓가랑이를 찢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 기어이 받아낼 테니까.
어디 두고 봐요? 살얼음판처럼 차가운 거실 안에서 신우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의 후안무치한 횡포에 끌려다니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도끼 서린 신우이의 눈빛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전날 밤의 소동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쌀을 안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맑은 소고기 묵국을 끓여 냄비에 담아 올렸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무렵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미영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미영은 식탁에 차려진 반찬들을 흘겨보더니 숟가락으로 찌개를 뒤적거리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영이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던지며 빈정거렸습니다. 올케 언니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없나 봐요?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는데 고작 이런 풀떼기 반찬이나 차려놓고 시위해요? 밥맛 떨어지게 정말 왜 이래요? 어처구니 없는 트집의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물컵을 씻어 건조대에 엎어놓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독이 바짝 오른 미영은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뒤로 빼며 더 큰 소리로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지요. 미영이 싱크대 쪽으로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지 자식은 새파란 나이에 번듯한 대기업 들어갔다고 첫 차까지 떡하니 뽑아주면서 하나뿐인 고모가 시집 미천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조카놈은 상전이고 시누이는 남보다 못해요? 아들이 피땀 흘려 취업 준비를 하고 제 손으로 첫 월급을 타서 중고차를 마련했던 일까지 들먹이며 시세움을 쏟아내는 꼴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나온 순자가 헛기침을 하며 주방 식탁 상석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순자가 밥그릇을 숟가락 모서리로 툭툭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미영이 말이 구구절절 다 맞다. 지 새끼는 호의호식 시키며 차까지 굴리게 만들고 38 먹도록 고생만 한 시누이는 빈손으로 시집 보내서 남의 집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냐? 독사 같은 년. 딸의 철없는 억지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를 죄인 다루듯 윽박지르는 시어머니의 편에는 한결같았지요. 순자는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쳐 시댁 재산을 제 주머니 챙기듯 감춘다며 입에 담지 못할 험담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순자가 마른 침을 튀기며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신보로 시댁 어른을 능멸하려 들어? 내 친정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더냐? 내가 쥐뿔도 없이 시집와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은 건 생각도 못하고 어디서 큰 소리야. 차마 귀로 듣고도 믿기 힘든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에 제 손끝은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무너지면 저 악랄한 모녀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꽉 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순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민석이가 차를 산 건지 힘으로 번 돈에 알뜰하게 모은 적금을 보태서 산 겁니다. 아가씨처럼 남의 돈 뜯어서 허세 부리는 짓은 꿈도 꾸지 않은 아이예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미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헐떡이며 씩씩거렸습니다. 미영이 머리채를 쥐어뜯는 신용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들었지? 올케 언니가 나더러 남의 돈 뜯어먹는 기생충이래. 내가 저런 독한 인간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한 집에 살아. 분해서 숨도 못 쉬겠어.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온몸을 바르르 떠는 시누이의 가식적인 연기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순자는 쓰러진 딸을 부둥켜 안고 며느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연방 저주를 퍼부어댔지요. 피를 말리는 오전의 소동이 지나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 대호가 피곤해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신발을 벗는 오빠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대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며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올케 언니가 나보고 당장 나가서 콱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 내가 시집가서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대. 오빠, 나 좀 살려줘.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불쌍한 척을 하는 여동생의 거짓말에 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호는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여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순자까지 안방에서 뛰쳐나와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대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대호가 방문을 닫아 걸며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여보,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놔? 꼭 그렇게 사람 피를 말려야겠어? 좋게 넘어갈 수는 없느냐고.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고 여동생의 눈물 연기에 홀려 아내를 다그치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요. 대호가 침대 밑 서랍을 뒤적거리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이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치르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민석이 청약 통장이랑 적금 몇 개 깨서 일단 5천만 원이라도 만들어주자.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질 거 아니야. 자식들의 피 같은 미래를 신우이의 허영심을 달래는 뇌물로 던져주자는 남편의 뼛속 깊은 유약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서랍 손잡이를 거칠게 낚아채며 제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들이 밤낮으로 일해서 마련한 돈을 저 얌체 손에 쥐어주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 돈 손끝 하나 못 건드려. 제 섯을 펄언 일갈의 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닫힌 방문 틈 너머로 미영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미영이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저런 표독스러운 여자랑 평생 어떻게 살아? 처자식밖에 모르는 독한 인간이랑 이참에 깨끗하게 갈라서 버려. 당장 이혼하라고. 부부의 싸움판에 기름을 붓고 이혼까지 부추기며 가정을 파탄내려는 신우이의 간악한 흉계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호는 방문 밖의 목소리와 제 섯을 펄언 눈빛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 순간 거실 한 구석에서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수화기를 든 순자의 표독스러운 고성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자가 수화기에 대고 침을 튀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사돈 어르신, 따님을 어떻게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길래 하나뿐인 시누이 혼삿길을 막고 집안을 풍비박산 냅니까? 며느리 당장 데려가서 도로 가르치시오. 당장 이혼시키고 데려가라고요.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천인공노할 폭언을 쏟아붓는 시어머니의 만행에 제 이성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안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순자의 손에서 전화깃줄을 거칠게 낚아채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파열음이 거실 바닥에 울려 퍼졌지요. 순자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표정으로 가슴을 부여잡았고 미영은 뒤로 물러서며 뱀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피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억울함과 수치심 속에서도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방에서 저를 옥죄어오는 비열한 협박과 갈취의 손길 앞에서 제 가정을 지켜낼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지요.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가족 통장과 인감도장, 집문서를 꺼내 제 가방 속 깊은 안감에 단단히 숨겨 넣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 어떤 짓을 벌이더라도 단 한 푼의 재산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방을 챙겨 거실로 나오자 짐을 싸들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마친 미영이 문턱에 기대서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미영이 차 열쇠를 손가락에 걸고 뱅뱅 돌리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디 끝까지 그 돈 쥐고 버텨봐요. 이번 주말에 내 남편 될 분 정식으로 인사시키러 올 테니까 그때도 그 거만한 주둥이로 돈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고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기다려요. 문이 쾅 닫히며 신우이가 사라진 뒤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거대한 먹구름 속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가슴을 펴며 다가올 주말의 결전을 차분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주말 오후가 되자 시댁 거실은 잔칫집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들뜬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귀한 손님이 오신다며 제게 온갖 전을 부치고 귀한 과일을 깎아 정갈하게 차려내라고 쉴 새 없이 호통을 쳤지요. 미영은 평소 입지도 않던 단아한 분홍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몇 시간째 화장을 고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신우이의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미영이 분첩을 닫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뽐내듯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오늘 오실 분이 어떤 사람인지 꿈에라도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번에 행정고시 한 번에 붙은 대단한 인재예요. 이제 나한테 함부로 굴었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들먹거리는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고만장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말에 연방 손뼉을 치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기쁨의 웃음소리를 터뜨렸지요. 순자가 며느리 쪽으로 턱짓을 하며 득에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드디어 큰일을 해냈구나. 가문 대대로 고위 공직자 사위를 보게 생겼으니 이게 다 조상님이 도우신 복이다 복이야. 어머마, 넌 오늘 입국 다물고 시중이나 잘 들어라. 순자는 며느리에게 행여나 찻잔에 티끌 하나라도 들어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하녀처럼 부려댔습니다. 남편 대호 역시 여동생이 대단한 신랑감을 물어왔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눈치였지요. 미영은 오빠와 올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제 자신은 높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 팔자이니 알아서 기라는 듯 거만한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미영이 찻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1억 원은 미천도 아니죠. 고위 공무원 사모님 자리 차려입고 들어가려면 그 정도 혼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당장 내놓으라고요. 뻔뻔스럽게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신우이의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찻주전자를 쥐어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리며 집안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순자와 미영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버선발로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훤칠한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안경 너머로 비치는 선한 눈매와 수줍은 미소를 띤 얼굴이 거실 불빛 아래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손에 든 찻반을 들고 주방 문턱을 넘어서던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유리 찻잔이 덜덜 떨려 쟁반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지요. 제 눈앞에 서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신우이의 대단한 예비 신랑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10수년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오직 법정과 씨름하던 제 친정 이모의 외아들이자 친사촌 오빠인 진우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망하여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듯한 극심한 혼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진우는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른 채 오로지 홀어머니의 눈물겨운 뒷바라지를 받으며 고시 공부에만 청춘을 바친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우직하고 착한 사촌 오빠가 왜 이 소굴에 서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진우는 현관에 들어서며 순자에게 공손히 첫인사를 올렸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 씨와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하고 찾아뵌 이진우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사위의 번듯한 외모와 반듯한 태도에 넋이 나간 듯 사위의 손을 덥석 부여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순자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휴, 우리 이서방. 인물이 훤칠한 게 아주 나라를 쥐고 흔들 큰 인물이 될 상이십니다.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복이 참 많아요. 미영은 진우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세상에서 가장 조신하고 현숙한 여자인 양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그런 신우이를 꿀이 떨어질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만남을 자랑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진우가 미영의 손등을 토닥이며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랜 수험 생활로 지치고 외로울 때 미영 씨가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착하고 욕심 없는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진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진무구한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욕심이 없고 착한 여자라니 대체 신우이가 순진한 사촌 오빠의 눈을 어떤 거짓말로 멀게 만들었는지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미영은 얌전한 척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 쪽을 힐끔 쳐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비열하게 흘렸지요. 38평생 남의 등골만 빼먹던 백수 신우이가 각고시에 붙은 순진한 수험생을 사냥감으로 삼아 신분 상승을 노렸던 것입니다. 진우는 시댁 어른들의 칭찬 세례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순수한 청년의 얼굴로 찻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 구석 그늘진 곳에 서 있던 저는 차마 진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기서 섣부르게 아는 척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가는 사태를 파악한 신우이가 또 다른 거짓말로 사촌 오빠를 속여 넘길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겨우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 안쪽으로 몸을 숨겼지요. 싱크대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귓가로 거실에서 오가는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착하디 착한 이모가 10수년간 파출부일까지 해가며 피눈물로 길러낸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사촌 오빠의 인생이 저 악독하고 게으른 신우이의 탐욕스러운 덫에 걸려 갈기갈기 찢겨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영은 진우의 공직 배경을 발판 삼아 평생을 호의호식할 계획을 세우고
올케인 제게는 그 사기 결혼의 미천까지 뜯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저 악랄한 모녀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낼 완벽한 칼자루를 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쥐며 거실 쪽의 동태를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어떻게든 진우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이 사기극의 전말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거짓 웃음을 흘리고 있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저는 사촌 오빠를 이 끔찍한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사촌 오빠의 연구실 근처에 있는 한적한 전통 찻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어제 시댁에서 저를 마주치지 못한 채 돌아갔기에 왜 갑자기 은밀히 만나자고 했는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지요. 저는 가방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꺼내 파리하게 굳어있는 제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진우가 찻잔을 매만지며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수가 내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순진무구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촌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눈앞의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어제 오빠가 인사하러 갔던 그 집 처녀 강미영이 바로 내 신우이야. 제 입에서 떨어진 한마디에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들고 있던 찻잔을 덜컥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오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갔지요. 진우가 안경을 벗어 손에 쥐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미영 씨가 내 신우이라고? 선수가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영 씨 집안이 얼마나 번듯한데. 저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기막힌 진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유명 대학을 나온 재원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에서 잘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여성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지요. 38살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부모의 늙은 연금과 우리 부부의 생활비를 갉아먹으며 살아온 백수라는 진실을 똑똑히 전했습니다. 심지어 각고시에 합격한 오빠를 낚아채 신분 상승을 하겠다며 올케인 제게 신혼집 전세금 1억 원을 당장 내놓으라고 폐악질을 부린 내역까지 가감없이 폭로했지요. 사촌 오빠는 제 말을 들을수록 점점 호흡이 가빠지더니 급기야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오직 책과 법전만 파고들며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이었지요.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명함 한 장과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유명 투자 컨설팅 회사의 대표라는 직함과 함께 미영의 이름 석자가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미영 씨가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시 공부하는 날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집안도 대단한 유력가이고 오빠도 큰 사업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에 속았단 말이냐. 위조된 가짜 명함과 허황된 거짓말로 순진한 고시, 합격자의 눈을 가린 신우이의 악랄한 사기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모가 10수년간 파출부 일과 식당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피눈물로 뒷바라지에 읽어낸 귀한 합격증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인생의 결실을 저 파렴치하고
게으른 얌체 시누이의 먹잇감으로 통째로 바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저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진우의 거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이모님이 어떻게 오빠 뒷바라지를 하셨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내가 오빠 인생 저런 사기꾼 소굴에 절대 넘겨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우는 홀어머니의 고생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듯 안경 너머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진우가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수가 내가 눈이 멀어 하마터면 우리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을 뻔했구나. 이 끔찍한 사기극을 내 손으로 당장 끝장내겠어. 하지만 저는 단순히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의 등골을 빼먹고 이제는 친정 식구의 인생까지 도둑질하려던 시댁 식구들에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양가 부모와 친척들이 모두 모이기로 예정된 다음 주 상견례 자리를 결전의 무대로 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누이가 위조한 가짜 서류들과 그동안 저지른 악행의 증거들을 그 자리에서 만천하에 터뜨려 빠져나갈 구멍을 안전히 없애기로 한 것이지요.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늦은 밤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대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대호는 여전히 여동생의 편을 들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촌 오빠에게서 받아온 가짜 명함과 서류들을 남편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지자 대호가 깜짝 놀라 서류를 주워들며 인상을 썼습니다. 대호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영이 이름이 왜 이런 회사 대표로 들어가 있어? 당신 이게 무슨 종이야?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여동생이 고위공직자 사위 보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누군지 알아? 내 친정 이모님의 외아들이자 고시 합격한 내 사촌 오빠야. 청천벽력 같은 제 말에 대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대호는 손에 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자신의 여동생이 처가의 은인이자 사촌 형님을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거액의 혼수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호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사촌 형님을 속이고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이야?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처가 식구한테 이런 천벌 받을 짓을 해? 늘 어머니와 여동생의 치맛바람에 휘둘리며 우유부단하게 굴던 남편이었지만 처가 식구를 상대로 벌인 천인공노할 범죄 앞에서는 더 이상 쉴드를 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남편의 어깨를 매섭게 쥐어 흔들었습니다. 당신 여동생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내 사촌 오빠 인생과 우리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날 뻔했어. 당신 아직도 그 사기꾼 여동생 감싸고 돌 거야? 대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제 발목을 붙잡고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사죄했습니다. 대호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내가 바보같이 어머니랑 미영이 말만 믿고 당신 가슴을 찢어놨어.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내 손으로 미영이년 죗값을 낱낱이 까발릴 테니까 나만 믿어. 마침내 남편의 눈에서 헛된 미련과 유약함이 걷히고 분노와 결의가 차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남편마저 확고하게 제 편으로 돌아서면서 반격의 준비는 완벽하게 끝이 났지요. 우리는 상견례 당일 시누이의 거짓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콧대를 꺾어버릴 마지막 작전을 빈틈없이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게 깔리는 가운데 저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결전의 날을 향해 숨을 골랐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무렵 도심의 최고급 한정식집 예약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화려한 조명이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순자와 미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금장신구와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웠지요. 고위 공직자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었다는 헛된 자부심에 취한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금빛 수저를 매만지며 연신거만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영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콧대를 한껏 치켜세운 채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미영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종이봉투를 꺼내 제 무릎 위에 툭 던지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오늘 이 방 예약비랑 코스 요리값 전부 언니가 미리 결제해요. 그리고 여기 적힌 다이아몬드 반지랑 명품 시계 예물 목록도 내일까지 오빠한테 돈 붙이라고 전하고요. 사모님 체면 구기지 말라고요. 상대편 부모가 도착하기도 전에 뻔뻔스럽게 영수증과 예물 청구서를 올케에게 떠넘기는 신우이의 파렴치함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순자는 딸의 오만한 행동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며느리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순자가 찻잔을 든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마,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계산서에 서명부터 하고 오너라. 사위들 귀한 분 오시기 전에 흠잡힐 일 없도록 처신 똑바로 해라. 남편 대호는 식탁 아래서 주먹을 꽉 쥔 채 굳은 얼굴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기고만장한 작태를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며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쏟아져 들어왔지요. 문 밖에서 말끔한 정장을 갖춰 입은 사촌 오빠 진우와 단아한 한복 차림의 친정 이모 옥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곁에 선 옥자의 서슬 퍼런 눈빛이 방 안을 매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위의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본 순자는 황급히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며 만면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가 두 손을 마주잡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유, 귀한 사돈 어르신 오셨습니까? 우리 고시 합격자 사위님 덕분에 가문이 환해집니다. 어서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하지만 진우와 옥자는 순자가 내민 손길을 차갑게 외면하며 식탁 한가운데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이던 미영은 진우의 곁에 선 제 친정 이모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렸지요. 진우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와 가짜 명함들을 꺼내 미영의 밥그릇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식탁 위로 흩날리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진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얼어붙은 미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미영 씨, 유명 투자회사 대표 직함을 파고 다니며 사기극을 벌이니까 기분이 참 좋으셨습니까? 어디서 이런 파렴치한 거짓으로 남의 인생을 도둑질하려 듭니까? 낯짝도 두껍지. 사촌 오빠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순자는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천천히 일어나 순자와 미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이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10수년간 피눈물로 고시 공부해서 합격한 제 친정 이모님의 외아들이자 제 친사촌 오빠 이진우입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서슬 퍼런 선언의 순자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돋보기 안경을 떨어뜨리며 넉나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사위가 내 사촌 오빠라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미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볼을 쥐어뜯었습니다. 옥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들고 있던 부채로 식탁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옥자가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의 면전에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식당 허드렛이라고 남의 집 빨래에 가며 피눈물로 길러낸 내 귀한 아들입니다. 38 먹도록 일 한 번 안 한 백수 날 건달. 딸년을 앞세워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 들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소? 낯짝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이모의 당당하고 매서운 호통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천장을 찌렁찌렁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미영이 그동안 사촌 오빠에게 접근해 뜯어내려 했던 호화 아파트 요구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사본이 온 방 안에 낱낱이 흩뿌려졌지요. 진우가 미영의 면전에 손가락질을 하며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런 추악한 사기꾼 집안과는 1초도 엮일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당신과의 모든 인연은 끝이고 당장 파혼입니다. 파혼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미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미영이 바닥을 뒹굴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사랑한다며. 내가 조금 속인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래? 다 저 독한 올케언 인연이 꾸민 짓이야. 전연이 다 망친 거라고. 자신의 파렴치한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올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신우이의 악랄한 추태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남편 대호가 마침내 벌떡 일어나 여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호가 여동생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영이 너 입 닥치지 못해. 사람의 탈을 쓰고 처가 은인에게 사기를 쳐? 넌 오늘부로 내 여동생도 아니니까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늘 여동생을 감싸고 돌던 큰오빠의 서슬 퍼런 분노에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순자는 믿었던 큰아들마저 딸을 내치고 며느리 편에 서자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통안의 눈물을 쏟아냈지요. 사촌 오빠와 옥자는 쓰러진 시댁 식구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품위 있게 몸을 돌려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호는 제 손을 단단하게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 널브러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차갑게 내버려 둔 채 당당하게 문을 열고 걸어 나왔지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시누이의 처절한 통곡 소리를 뒤로하며 제 가슴속에서는 수십 년 묵은 한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거대한 카타르시스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상견례장에서의 처참한 파혼 소동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출근길은 불길한 예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아들 민석의 반듯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쓸어내린 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지요. 거실 청소기를 돌리던 제 손가락 끝으로 휴대전화가 요란한 진동을 일으키며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아들의 거칠고 가쁜 숨소리는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이 울음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고모가 회사 1층 로비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떡해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는 듯한 고성과 비명,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소란이 고스란히 쏟아져 들어왔지요. 저는 청소기를 내팽개치고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1층 유리 로비 안쪽은 이미 수백 명의 출근길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미영이 구두 한 짝을 손에 쥐고 안내 데스크 위에 올라서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지요. 미영이 손에 든 구두를 바닥에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강민석이 당장 끌고 나와. 남의 혼삭길을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 지 혼자 대기업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어? 사기꾼 집안 핏줄이 어디 가겠어? 미영은 얼굴에 시퍼런 도끼를 품은 채 안내 직원들이 내미는 제지 손길을 마구잡이로 뿌리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로비 바닥에는 화분에서 쏟아져 나온 흙과 찢어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민석이 계단 쪽에서 허겁지겁 뛰어내려왔습니다. 미영은 조카의 얼굴을 보자마자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어 민석의 정장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미영이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놈이 회사 공금 횡령해서 비싼 차 뽑고 호의호식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감사팀 나와서 이 파렴치한 횡령범 당장 끌고 가라고. 지나가는 수백 명의 동료들과 상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석에게 꽂히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지요. 갓 입사해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촉망받던 젊은 아들의 얼굴이 수치심과 충격으로 잿빛이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석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고모의 손목을 떼어내려 애쓰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공금을 횡령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미영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조카의 뺨을 향해 거칠게 손찌검까지 날렸지요. 보안 요원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 미영의 팔다리를 붙잡고 나서야 간신히 아들의 멱살에서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영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내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내 횡령 사실을 낱낱이 다 까발릴 테니까 두고 봐라. 내 놈 인생 오늘로 완전히 끝장난 줄 알아. 로비 유리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며 제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민석은 찢겨나간 셔츠 깃을 부여잡은 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회사 감사팀 관계자 3명이 굳은 얼굴로 내려와 민석을 회의실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회사 측은 즉각 민석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명령하며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출근을 정지하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지요. 정오가 지나서야 넋이 나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민석이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치며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저를 도둑놈 보듯 수군거리는데 이제 무슨 낯으로 회사를 다녀요. 제 인생 다 끝났어요. 피땀 흘려 키운 반듯한 내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인생을 짓밟으려든 신우이의 악랄함에 온몸에 핏줄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지요.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들려온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시어머니 순자의 비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순자가 혀를 차며 수화기 너머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마, 내 새끼 꼴이 참 볼만하게 되었다지. 감히 내 딸 앞길을 막고 상견례장을 엎어놓더니 죗값을 고스란히 치르는 게다. 아주 꼴이 좋아. 손자의 인생이 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도 딸의 복수를 통쾌해하며 낄낄거리는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거친 숨을 내쉬며 쐐기를 박듯 쏘아붙였습니다. 내 자식 살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영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그리고 약속했던 1억 원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내 딸이 회사에 탄원서를 100장이고 1000장이고 더 낼 테니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의 천인공노할 협박에 저는 이를 악물고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 자식 건드린 걸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 어디 두고 보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린 뒤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 대호를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대호는 아들의 찢어진 옷과 눈물 자국을 보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지요. 대호가 자신의 뺨을 거칠게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짐승을 키웠어. 내 피부치라는 이유로 오냐오냐 감싸줬더니 기어이 내 자식 목줄을 쥐고 흔들어. 내가 미영 인형 가만 안 둬. 남편의 통곡 속에서 저는 눈물을 거두고 서랍장을 열어 두꺼운 서류철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나약하게 슬퍼하고 있을 시간 따위는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민석이 첫 월급부터 꼬박꼬박 모아온 은행 적금 통장과 차량 구매 대금, 입금, 영수증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지요. 그동안 신우이가 집안을 돌며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했던 음성 녹음 파일까지 모조리 휴대전화에 옮겨 담았습니다. 어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무엇인지 반드시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아침 햇살을 응시했지요.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에 머리를 질끈 묶고 밤새 정리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챙겨 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남편 대호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현관문 앞에 서서 제 손을 꽉 쥐어 잡았지요. 우리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향하여 미영을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했습니다. 경찰서 접수대 위에 그동안 미영이 집안을 들쑤시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협박 음성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사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 너머로 올케를 모욕하고 조카의 앞길을 망치겠다고 앙칼지게 소리치는 신우이의 악랄한 육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지요. 조사관은 서류와 녹취록을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엄중한 어조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고소 절차를 마친 뒤 우리는 한치의 지체도 없이 아들의 회사 감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민석이 대학 시절부터 피땀 흘려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온 적금 통장 원본과 월급 내역서, 차량 구매 대금 영수증을 가지런히 펼쳐 놓았지요. 대호가 감사팀장에게 서류를 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이라는 작자가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아들의 명예를 짓밟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있으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팀 직원들은 수년치의 입출금 명세와 차량 대금 출처를 대조하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사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민석의 직속 팀장과 부서 동료 대여섯 명이 서류철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팀장이 감사팀장에게 탄원서를 건네며 힘있는 목소리로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강민석 사원은 입사 이래 단 한 번도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모범적인 직원입니다. 저희 부서원 전원이 민석 사원의 결백을 보증하는 탄원서와 당일 로비에서 벌어진 난동 영상을 모아 제출합니다. 동료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속에는 미영이 제 발로 난동을 부리며 억지 주장을 펼치던 적나라한 장면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백한 금융 증빙 자료와 동료들의 굳건한 증언 덕분에 아들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횡령 누명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말끔하게 벗겨졌지요. 감사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민석에게 내려졌던 대기 발령 조치를 전면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미영을 상대로 회사 차원의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지요.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은 민석은 감사실 문을 나서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석이 제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식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는 제 가슴 속에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시원하게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관할 경찰서 형사팀에서는 미영에게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소환 통보를 전달했지요. 경찰의 엄중한 소환 통보와 회사의 법적 대응 소식을 전해 들은 미영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깨닫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후 내내 제 휴대전화 화면 위로 미영의 이름이 쉼없이 깜빡이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지요.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을 짓거릴지 뻔히 들여다보였기에 저는 단 한 번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미영이 다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는 없으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애원과 함께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집안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비굴한 내용들이었지요. 자식이 직장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낄낄거리며 비열하게 조롱하더니 제 목에 밧줄이 감겨오자 쥐새끼처럼 싹싹 비는 꼴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대호가 보는 앞에서 미영의 번호를 완전히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해버렸습니다. 대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결정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지요. 미영은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합의금을 마련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이미 친정 이모와 사촌 오빠에게 사기 행각이 탄로난 터라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일가 친척 모두가 등을 돌리고 법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된 신우이는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 내몰렸지요. 자신이 휘두른 표독스러운 칼날이 결국 제 자신의 숨통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구김 하나 없는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의 신망을 되찾고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다시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딛는 아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눈부셨지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멀어지는 아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악독한 흉계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순리였습니다. 자식을 지켜낸 어미로서의 단단한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저는 다가올 시댁과의 남은 매듭을 향해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아들의 결백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신우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피로에 지쳐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안방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며 거친 침묵을 깨뜨렸지요. 화면 너머로 다급하게 들려온 곳은 시댁 인근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서와 파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통보였지요. 뇌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로 실려왔다는 말에 남편 대호는 사색이 되어 겉옷만 걸친 채 뛰어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붉은 경고등 불빛으로 온통 짓눌려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와 시어머니의 상태를 무겁게 전했지요. 장장 5시간에 걸친 응급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으나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뇌 손상이 심해 중증 치매 상태라는 절망적인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호는 차가운 병원 벽을 붙잡고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긴급 수술비와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갈 전문 간병비 청구서가 우리 부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높은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신우이 미영이 커다란 가죽 가방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신우이는 짙은 화장을 하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채 거들먹거리며 걸어왔지요. 미영의 가방 틈새로는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금반지와 패물함, 그리고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사에는 털끝만 한 관심도 없이 시댁 안방을 뒤져 남은 패물과 현금을 싹쓸이에 온 것이었지요. 대호가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의 가방을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이, 너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방금 나오셨는데 그 가방에 든 게 다 뭐야? 그게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러자 미영은 가방끈을 등 뒤로 바짝 숨기며 눈을 부릅뜨고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는 왜 나한테만 소리를 질러? 엄마가 평소에 나 쓰라고 준 용돈이랑 폐물 챙겨온 게 무슨 큰 죄야? 오빠가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래?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어 사경을 헤매는 참담한 순간에도 제 입속만 챙기려는 신우이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병원비 수납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간호사가 내민 수술비 영수증을 낚아채 제 가슴팍으로 집어던졌지요. 미영이 턱을 치켜들고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병원비 내는 건 당연한 법적 의무인 거 알죠? 난 직장도 없는 미혼 처녀니까 부양 책임 없으니 언니가 알아서 다 내요. 난 10원도 못 내요. 자신은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니 법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머니의 폐물과 통장을 싹쓸이에 가방에 챙겨 넣고는 병원비와 간병 책임은 오롯이 올케에게 떠넘기려 들었지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순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늦둥이 딸이라며 애지중지 감싸고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어가며 떠받들었던 그 딸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꼴이었지요. 순자는 굳어버린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와 함께 뒤늦은 회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단 한 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요양병원 입원 신청 서류를 꺼내 제 발밑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미영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매달 들어갈 300만 원 간병비랑 병원비 꼬박꼬박 내요.
나한테 귀찮게 전화 한 통이라도 걸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리 알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천륜을 짓밟고 폐륜을 저지르는 신우이의 태도에 병원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대호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미영이 너 정말 짐승만도 못하구나.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내가 뜯어간 돈만 수억인데 어떻게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도망치려고 해.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남편의 절규에도 미영은 콧방귀를 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지요. 남겨진 것은 수천만 원의 수술비와 평생을 짊어져야 할 시어머니의 간병이라는 무거운 족쇄뿐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일궈온 우리 가정이 또다시 시댁의 악업과 빚더미에 짓눌려 파탄 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지요. 대호는 어머니의 병상 침대를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유약함과 어머니의 맹목적인 편애가 결국 괴물 같은 여동생을 키워냈다는 자책감에 남편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순자는 마비된 손가락을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며 며느리의 옷자락을 잡으려 애원하듯 웅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모질게 구박하던 며느리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요. 하지만 저는 억울한 눈물로 세월을 낭비하며 저 파렴치한 시누이의 뜻대로 당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와서 늙고 병든 부모를 내팽개친 죄악을 법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병원비 청구서와 입원 서류를 한 장씩 주워 모아 가방 속에 단단히 챙겨 넣었지요. 미영이 그동안 부모의 명의로 빼돌린 숨은 재산과 금융거래, 명세를 낱낱이 파헤쳐 죗값을 물릴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저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울지 마. 우리가 미영이 죗값을 대신 치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뺏긴 돈 미영이 손에서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내서 병원비로 쓰게 만들 거야.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새벽 안개가 스산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부모를 버리고 남의 가정을 파멸시키려든 폐륜녀를 향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응징의 칼을 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흘 뒤 오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시어머니의 주거래 은행 본점 창구 앞에 남편 대호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고 시어머니의 지난 10년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서류 일체를 샅샅이 조회하기 시작했지요. 창구 직원이 넘겨주는 수백 장의 금융거래, 명세서 위로 시누이 미영의 이름이 적힌 거액의 출금 내역들이 붉은 줄처럼 끝없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몇 해 전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나왔던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매달 노령연금까지 미영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상태였지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살던 작은 주택을 담보로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자신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명백한 횡령 증거가 서류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출금 전표를 넘기며 핏줄이 터질 듯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호가 전표를 바닥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며 모아둔 노후 자금이랑 아버지 목숨값까지 이 독한 년이 싹 다 가로채서 숨겨놓고 있었어. 짐승만도 못한 년. 변호사는 은행 도장이 찍힌 거래 내역서를 철저히 정리하며 부모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채 은닉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확인해 주었지요. 부모의 전 재산을 가로챈 자식에게는 법적으로 부모의 치료비와 부양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즉각 은닉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 미영이 숨어 지내던 원룸 오피스텔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 인기척이 들리더니 체인을 걸어 잠근 문틈 사이로 헝클어진 머리에 미영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미영은 손에 쥔 고급 술병을 등 뒤로 감추며 도끼 어린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미영이 문틈으로 침을 뱉을 듯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 행패야? 병원비 낼 돈 없으니까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 남편 대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체인을 거칠게 뜯어내듯 풀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대호는 탁자 위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은행거래 내역서와 법원 가압류 신청서를 미영의 얼굴에 사정없이 내던졌지요. 종이들이 방 안가득 흩날리며 바닥에 뒹굴자 미영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대호가 여동생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어머니 집 담보대출금까지 수억 원을 빼돌려 놓고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당장 다 토해내. 오빠의 서슬 퍼런 일갈과 완벽한 금융 증거 서류 앞에서 미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신우이의 코앞에 두꺼운 고발장과 볼펜을 차갑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선택해요. 빼돌린 돈 전부 횡령죄로 고발당해서 쇠창살 안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어머니 병원비 전액을 책임지고 집안에서 영구히 손을 뗄 건지 결정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미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쳐다보며 식은 땀을 줄줄 흘렸지요. 감옥에 갇혀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신우이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미영은 구석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내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고소만은 제발 취하해줘요. 나 좀 살려줘. 자신이 저지른 죗값이 목을 조여오자 그제야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신우이의 추태에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지요. 법률 대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공증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들어가는 모든 병원비와 특수 요양 간병비를 은닉했던 재산으로 전액 부담하겠다는 서약서였지요. 또한 향후 시부모의 남은 유산에 대해 일체의 지분이나 권리를 영구히 주장하지 않겠다는 상속권 포기 각서까지 빠짐없이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각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10수년간 우리 가정을 갉아먹던 신우이의 탐욕스러운 족쇄가 완벽하게 끊겨 나갔습니다. 우리는 작성된 공증 서류를 챙겨 들고 곧장 순자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채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누워있던 순자는 며느리와 아들이 내민 딸의 횡령 내역 서류를 마주했지요.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고 편애하던 늦둥이 딸이 제 부모의 노후 자금과 목숨값을 몽땅 빼돌려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순자는 마비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지요. 평생을 헌신해온 며느리를 죄인 취급하고 도둑 같은 딸년만을 감싸고 돌았던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뼈저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반환한 수억 원의 은닉 자금은 법적 절차를 거쳐 순자의 전용 간병 계좌로 안전하게 귀속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정이 짊어질 뻔했던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 부담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시누이의 주머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지요. 순자는 쾌적하고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전담 간병인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난 미영은 텅 빈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지요. 대호는 울부짖는 여동생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안을 올가매고 피를 말리던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우리 손으로 마침내 완벽하게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자 대호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맑은 저녁 노을이 우리 부부의 발걸음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모두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따스한 봄바람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심 외곽의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야외 예식장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하여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지요. 행정고시 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촌 오빠 진우가 단정하고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고 신랑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곁에는 같은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지혜롭고 참한 동료 공무원 신부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친정이모 옥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옥자가 제 두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수가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악랄한 사기극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진우가 오늘 이런 찬란한 날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다. 정말 고맙다, 선수가. 이모의 거칠어진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드리며 제 가슴 속에서도 벅찬 감동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지요. 진우 역시 예식이 끝난 뒤 제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수가 내 덕분에 내 인생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착하게 살며 꼭 갚을게. 어둠의 늪에 빠질 뻔했던 사촌 오빠가 마침내 온전하고 눈부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곁에 늠름하게 서 있던 아들 민석도 삼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한때 고모의 악랄한 모함으로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렸던 민석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흠잡을 데 없는 정직함을 높게 인정받아 입사 이래 최단기간에 최연소 팀장으로 당당하게 승진했지요.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의 두터운 신망을 한몸에 받으며 집안의 든든한 대들보로 우뚝 선 아들의 모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남편 대호는 지난날 자신의 유약함으로 아내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과오를 속죄하듯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지요. 대호는 아파트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재산 명의를 제 앞으로 깨끗하게 돌려놓고 모든 집안 대소사를 제 의견에 따르며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난 세월 당신 고생시킨 거 평생 갚는 마음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정말 사랑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싸워왔던 지난날의 고통들이 마침내 따스한 위로와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순자가 입원해 있는 교회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하반신 마비와 치매로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의 푸른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가 휠체어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자 순자는 마비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제 손등을 더듬어 쥐었습니다. 순자가 일그러진 입술 사이로 눈물을 흘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어머마, 내가 죄가 많다. 내 피땀을 쥐어짜며 못된 짓만 골라 했던 이 못난 시어미를 부디 용서해 다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며느리의 얼굴을 알아보고 지난날의 가혹한 시집살이와 지독했던 편애를 눈물로 사죄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생토록 가슴을 짓누르던 시어머니를 향한 지긋지긋한 원망과 분노의 찌꺼기들이 그 눈물 한 방울에 눈 녹듯 사라져갔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지난 세월에 즐긴 악연을 담담하게 용서하고 떠나보냈습니다. 한편 부모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조카의 앞길까지 망치려 들었던 시누이 미영은 가장 처참한 파멸의 늪으로 굴러떨어졌지요. 횡령과 사기 미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영업방해죄로 정가자 낙인이 찍힌 미영은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 영구히 버림받았습니다. 빼돌렸던 은닉 자금을 어머니의 병원비와 법적 배상금으로 전부 몰수당한 뒤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시누이는 낡고 눅눅한 달동네 단칸방으로 숨어들었지요. 38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얌체 백수는 이제 캄캄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입에 풀칠하는 신사로 전락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고된 허드렛 일을 감당하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시누이의 처절한 몰락은 인과응보의 서슬 퍼런 결말이었습니다. 남의 피땀과 인생을 도둑질하려던 자들은 모두 자신이 뿌린 악업의 무게에 짓눌려 처절한 대가를 치렀지요. 요양병원을 나와 남편과 함께 거니는 집 앞 공원의 산책로는 봄 햇살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굴레와 부당한 착취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우리는 오롯이 우리 가족만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온전한 보금자리를 되찾았지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호가 제 손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고 저 역시 남편의 손을 힘주어 맞잡으며 가슴을 활짝 폈습니다. 인생의 거센 비바람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선 제 얼굴 위로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의 끝은 결국 쓸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내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맞설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남의 인생을 도둑질하려던 시누이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말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기막힌 순간도 찾아오지만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되찾은 우리 가족의 평화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웃음, 그리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